예, 회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이제 가도 되지. 예, 예, 예.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도 나고 오렌지 생기면 나고 얼마나 다닙니다. 예,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과거, 경제수석으로 활동하실 때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잡아오시고, 무엇보다도 사회개혁에 대해 가지고 항상, 후배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말씀 많이 주신, 대한민국 정치의 큰 기둥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의, 그런 어떤 새로운 행보를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공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종인 위원장 님의 개혁 공천과 더불어 개혁에 대한 그런 정책적 조언, 개혁신당은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네. 제가 이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제의를 받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헌법 체제가 1987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4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형태를 보면은 거대 양당이 서로 상호 비방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적인 궤도를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금 이 비난을 갖다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처음부터 바뀌어져야 되느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1997년, 87년 체제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9번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4월 달에 선거라면은 10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정치권에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감이라는 게 제대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엉뚱한 데서 나오고 하는 이러한 풍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잘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양당이 서로 이전 투구를 해가면서 정치에 지금 난맥상을 갖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등장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제가 갖고 참 유심히 관찰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뭐 합당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일으켜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또 실망감을 갖다 준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혁신당이 다시 무엇을 개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앞세우면서 앞으로 국민들로부터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얘기를 해서 현재 지지율을 가지고서 어떻게 정당이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정치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당 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정당이라는 것이 너무 서로들 격돌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놓고도 선거구 조정 하나도 제대로 지금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 저는 이 개혁신당이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내놓고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정치개혁을 갖다 해야 되겠다. 과연 현재와 같은 권력구조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또 현재와 같은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들로부터의 화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 두 가지가 이 개혁신당의 앞으로 지향할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4월 달에 총선을 갖다 맞이해서 과연 지금과 같은 정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느냐. 이런 심판을 갖다가 내려주려고 저는 확신을 갖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지금 자라나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 씨앗이 펴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의 자리를 갖다가 제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 개혁신당의 어려운 역할, 공관위원장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의 의사를 표하겠습니다. 예. 예, 회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이제 가도 되지. 예. 아니, 이렇게. 공천 일정 언제까지 마무리하시나요? 공천 지금 뭐 가급적으로 빨리 마무리할 텐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혁신당의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천 작업 자체는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 이준석 대표의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판단할 일인데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현재까지 나온 양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양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자가 얘기하는 게 신뢰고 또 자기들 당 사정에 따라서 공천을 갖다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누가 평가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유권자가 판단해 줄 테니까 총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개혁신당 공천 원칙과 컨셉은 좀 뭐로 생각하고 계세요?
뭐가요? 공천 원칙과 컨셉은 좀 뭐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선 그 공천의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자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공천하는 것을 갖다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위원장님 개혁신당 지지율이 좀 언제쯤 되면 좀 10%에 넘을 거라고 보세요? 나는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얘기하는 그 지지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지금 개혁신당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을 시켜서 국민이 그거를 수용을 해주면은 성공을 할 것이고 국민이 그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내가 뭐 다른 이 기존 거대 정당의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하면서 선거를 여러 번 겪어봤지만 꼭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가 선거와 일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내가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거를 저기도 그때 민주당이 일당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뭐 언론기관도 없었고 여론조사 기관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선거의 결과는 일당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이렇게 나한테 압력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인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를 성공을 시키고 그걸 해가지고서 서울시장도 당선을 시키는 그런 과거를 놓고 봤을 적에 현재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 사람 개혁신당이 이름 그대로 무엇을 실질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서 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설계할 것이냐는 이것을 제대로 제시하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우리가 성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표하시는 의석수 있으신가요? 목표는 의석수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최소한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